최근 여야 간에 서로를 향해서 공작이다라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일각에서 나왔던 것이 국민의힘에 큰 전략가가 필요하다,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설이 솔솔 제기되고 있습니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. 난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면은 지지도가 떨어질 거라고 내가 미리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입당을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.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다면은 제가 윤석열 총장 쪽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 정도 해법은 있습니다.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일 뿐. 그거는 이준석 대표 얘기지 자기가 비단 주머니가 어디 있어요. 그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. 내가 첫 마디에 뭐라냐면 입당을 서두르지 말아라 그랬어요. 그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서 한 2시간 만에 입당을 해버리더라고요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두 분에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. 입당을 너무 빨리 했다. 그리고 입당하면 준다던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지금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 어딨냐. 듣고 보니까 김영주 의원님, 네. 이 대표가 준다던 비단 주머니가 네. 좀 있다면 사실 지금 한두 개 정도는 써야 될 때 같은데 이 대표 비단 주머니 없었던 건가요? 아마 이 대표는 이미 나는 비단 주머니를 썼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소진, 재고 소진 아니 재고 소진이 아니라 쓰고 있다. 쓰고 있다. 예. 뭐요?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룰 미팅에 있어서도 그 윤 후보한테 그 나쁘지 않게 말하자면 당원 비율도 주고 예. 그런 것들 자기는 비단 주머니라고 생각할 거예요. 그것들이 이제 뭐 일종의 하나의 비단 주머니. 네. 그때 3개 있다고 했잖아요. 두고 보십시오. 또 나올 겁니다. 어.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건데 본인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. 요거는 개인적 견해. 예, 개인적 예. 견해입니다. 아니 그럼 윤석열 캠프에게 좀 물어볼게요. 네. 혹시 이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지금까지 준 적이 있습니까? 그거는 말 잘해야 돼. 김영주 의원님 얘기처럼 서로 느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느끼기에 네. 비단 주머니를 이 대표가 우리한테 하나 줬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냐고요. 이 캠프 차원에서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. 아이 자꾸 밑저 깔지 말고 있었냐고. 왜냐하면 후보의 예. 생각과 캠프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. 특히 이준석 대표를 향해 있는 모습에서는 음.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언급에 조금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김병민의 생각은 개인적 네. 생각은 이 대표가 고맙긴 한데 비단 주머니까지는 안 줬다 한 번도. 일단은 입당을 7월 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서둘러 입당하지 않았습니까? 예. 한번 가정을 깔아서 생각을 해볼게요. 7월 말 혹은 8월 초에 그리고 8월 말까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? 가장 곤혹스러웠던 건 아마 이준석 대표였을 겁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경선 버스를 이대로 출발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두고 굉장히 깊은 논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면서 같이 흥행하는 경선 국면을 만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에 매우 중요했고 당에 들어오면 같이 당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. 하지만 지난 7월 말에서 8월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의 한 달 과정을 지켜보면 그렇게 당의 상황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건 당이 그렇게 서둘러 들어가기보다는 바깥에서 국민들과 함께 더 소통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갖고 있는 기대감을 한껏 드높였으면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의 기회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의 발언이기 때문에 예. 여기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모든 내용들을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두면서 경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예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김병민 대변인은 비단 주머니를 안 줬다라고 느꼈군요.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복귀설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.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. 이거 한다는 거죠? 안 한다는 거죠? 한다는 거죠. 한다는 겁니까? 김영주 의원님. 대통령 후보감도 어떻게 해야겠다 판단은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. 이것도 한다는 건가요? 내가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후보감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내가 한다.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. 왜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꼭 이렇게 신선처럼 얘기합니까?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. 신비주의죠. 신비주의다.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. 이건 한다는 거다. 네.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 한 대목도 오늘 준비가 돼 있는데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. 이 결과에서도 함께 보시죠. 자, 일단은
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 어제 발표됐나요? 네, 이재명 후보가 28, 윤석열 20, 홍준표 14, 이낙연 11의 결과였고요. 흥미로운 대목이 이 두 장입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29, 윤석열 후보가 24.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한 물음에서는 윤석열 50, 홍준표 3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